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쓴 한의사 전대성입니다. 저는 오늘 극한 직업 한의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의사들에게 가장 많은 질환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디스크입니다. 한의사들은 하루 종일 구부려서 침을 놓습니다. 한 사람당 5분, 하루에 40명 정도를 잡으면 200분가량의 시간을 구부려서 침을 놓는 것이지요. 거의 6시간 이상의 시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 거의 쉬지 않고 침을 놓아야 그 정도의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수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사람에 매달려서 추나를 하거나 침을 놓았을 때 비로소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수가가 나오게 됩니다. 9말 영초 학번인 저희가 입학할 때만 해도 허준과 이재마가 한창 히트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허준과 같은 명의가 되고자 푸른 꿈을 안고 한의대에 입학한 청춘들이 많았습니다. 한약 또한 잘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몸이 조금만 허해도 한약 한 제 지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져서 한약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홍삼이나 글루코사민, 밀크시슬과 오메가3 등 좋다는 식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TV 광고와 신문을 도배하며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약 매출과 비급여 매출이 줄어든 요즘 후배들은 어쩔 수 없이 침과 추나와 같은 급여 항목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 오늘 내가 여기 아픈데 여기도 침 놔주고 여기도 침 놔주고 앞판도 놔주고 뒷판도 좀 놔주소. 오늘 내가 본전 뽑으려고 왔어. 추나도 해주고 약침도 해주고 다 해주소. 그런데 앞집 요 한의원에는 다 해줘서 1,900원 받던데 여기는 얼마 받는겨? 아이고, 어떤 한의원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에 그런 한의원은 없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이 말을 꾹꾹 눌러담고 저는 묵묵히 침을 놓았습니다. 내가 서울 아산병원에 누구누구 과장을 잘 아는데 하도 잘 안 나와서 누가 여기 잘한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 어르신요,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면 저희도 잘 안 났습니다. 제가 하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금방 막 확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도 마소. 이럴 때는 솔직히 차라리 말하는 게 낫습니다. 쉬운 질환은 쉽다고 해야 되고 어려운 질환은 어렵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환자를 속이지 않는 길입니다. 힘든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다고 말하면 환자들이 저를 손가락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멋쩍게 원장이 뭐 그것도 못하노? 라고 합니다. 대신에 잘 모르거나 힘든 병은 저도 다시 공부하게 되고 다음에 그 환자를 만났을 때 하나라도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떨 때는 망상병에 걸린 환자에게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먹은 사람이었는데 자신에게 살이 빠지는 약이 아니라 살이 찌는 약을 처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에게 살이 빠지는 약이 아니라 살이 찌는 약을 지어줘서 본인이 살이 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한의원에 전화와서 쌍욕을 고래고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에게 살이 더 찌는 약을 지어줄 수가 있어? 이런 망상병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면 오히려 더 길길이 날뜁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살을 빼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제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차라리 한 수 접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의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픈 분들입니다. 아픈 분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아픈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위로입니다.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속에 천불이 다 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가 밀려있는데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한다고 저를 붙잡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기가 어두워서 대화할 때마다 뭐라고? 라고 외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돈 계산 다 하고 한약 다 다려졌는데 대학병원 갔더니 교수님이 먹지 마라고 해서 한약을 환불하러 오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얄밉기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는 이런 환자들이 올 때마다 저희의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간 수치 때문에 한약을 먹지 말라는 환자들 덕분에 레플로트론 기계를 도입해서 한약을 짓기 전에 미리 간 수치를 검사해 보기도 했습니다. 종합 검진을 앞두고 있는 경우는 차라리 검진 후에 한약을 지어 드시라고 조언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원에서는 한의원에서 치료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무슨 치료가 되겠느냐 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옳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환자를 위한 방법이라면 양 한 방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저도 개원 초기에는 색안경을 끼고 양약은 모두 안 좋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환자분께 몸에 해로우니 끊으라고 말씀드리고 주사도 맞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병은 다양하고 환자들은 본인에게 맞는 처방을 찾아서 오늘도 헤맵니다. 환자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관념을 내려놓고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한의원 치료를 해야 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병원 치료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골절되었는데 침만 맞고 있어서 될 것도 아니며 기력이 다 빠졌는데 수액만 맞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도 소위 말하는 짬밥이 쌓였습니다.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는 환자들이 제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면 모두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하는 환자들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쉬운 환자만 봐도 한의원에 이런저런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듭니다. 동네 해맑은 한의원에서 진료한 지 약 4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직원 2명으로 시작했던 한의원은 어느새 규모가 커져서 직원 3명과 아르바이트생 1명이 일하는 한의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월 1200만원 수준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익 구조는 알짜인 한의원이었습니다. 매출에 비해서 경비 구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큰 한의원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 개원했을 때만 해도 2년 정도 부담 없이 개원해보고 옮기려고 생각했었습니다. 망해도 괜찮은 자리에서 부담 없이 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자리에 익숙해지고 환자들이 쌓이면서 쉽게 옮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골 환자들도 조금씩 쌓이고 있었고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환자분들을 두고 옮긴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아는 C 원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양정에 모 한의원이 양도에 나왔는데 괜찮아 보이네. 환자도 많고.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검색해보니 양도 조건이 괜찮았습니다. 평균 환자가 100명이 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도금이 불과 6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신에 전에 원장님이 모든 차트와 환자 권리를 다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차트 0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신규 개원과도 같다고 보면 됩니다.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도 매물로 나온 것은 7층에 위치한 한의원이었습니다. 보통 한의원들은 1층과 2층이 많지 고층에서 진료하는 한의원들은 잘 없습니다. 게다가 양도하시는 원장님은 대학병원에서 교수 경력만 20년이신 분으로 중풍이나 파킨슨 등 병의 환자들을 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전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원장님이라서 선뜻 그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억에 나왔다가 나중에 양도 권리금이 6천만 원까지 떨어지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저력을 믿었습니다. 하루 100명씩 환자를 본다는 것은 그 자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3배의 매출을 끌어올린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비록 환자층은 다르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네의 한의원을 6천만 원에 양도했습니다. 몸만 들어와서 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차트와 환자 권리까지 양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도할 생각을 안 하고 약탕기와 추나 기계까지도 모두 새 것으로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양도금으로 저는 새로운 한의원을 양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차트 0번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전 원장님이 100명을 보셨으니 저는 단순 계산해서 그 절반만 보아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개원했을 때 30명 정도 오는 환자는 한 달이 지나서도 40명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새로 옮긴 한의원은 보증금 1억에 월세도 286만 원으로 이전에 비하면 비용도 직원 1명 월급 이상 더 나갔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옮긴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4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의원에서 초심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만큼 환자들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목표했던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귀신같이 합니다. 제가 노력과 정성을 쏟는 만큼 환자들은 반드시 알아주었습니다. 이상 극한 직업 한의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저의 개원 초기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스토리는 한의원에 대한 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